네, 오늘 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지난 지금 10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양시장 빨간불은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상승폭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전장 흐름 간단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변영인 대표님, 오전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이 기조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 그 FOMC 일정들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전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FOMC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미국의 이 빅테크, AMD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련된 실적 영향들이 좀 더 크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추세적으로 좀 전환됐던 이런 흐름들은 다소 완화된 기조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수반했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2%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 금리 인하의 신중론, 이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상기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이 현선물 모두 혼조 안에서에 대한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흐름들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FOMC와 관련된 영향들보다는 오늘 발표 예정인 비농업 부문의 고용보고서 발표. 여기서는 민간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어떤 우려감들은 견고한 고용 지표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경계 심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어떤 미결제 약정 건수도 좀 증가되고 있다는 흐름들은 어제보다 좀 완화된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 미국 시간의 선물 역시도 지금 0.8, 0.6포인트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은 조정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했다 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소됐는데 네. 그래도 이 상승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네네. 말씀 주셨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면 이게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700을 넘기 전에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AI에 대한 기대감, 특히 미국 쪽에서 애플이라든지 퀄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 쪽의 매수세만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전거래일이 이탈된 수급의 회복이 나온지까지 잘 안 나와주고 있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 포지션이 회복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 회복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나와주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긴 하나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최근 시장이 전강 후약이 조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다소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가시기보다는 좀 후반으로 갔을 때 약간씩 주의를 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현 구간에서 선물 매도 2,634 정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 116억 원가량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 자체는 다 파란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효할까요? 일단 3거래일 정도 저희는 쉬고 화요일장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변영인 대표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수급 변동 유의하자. 역시 섹터 안에서도 수급을 좀 보시네요. 네네.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됐던 포인트가 미국의 기술주 실적 영향들이 우리 반도체주의 전체적인 수급 변동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AMD가 호실적은 맞는데 시장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니까 엔비디아도 역시 급락을 하면서 그날 우리 증시 대형주에서는 비교적 이 반도체 빅2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선방을 했지만 기타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 낙폭이 좀 더 컸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여기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보다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관련된 이 실적 전망치 또는 이 시장의 어떤 확장성들이 어떻게 좀 변모될 수 있고 여기 관련된 하반기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힌트.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의 시황에 대한 한 줄 평도 좀 듣고 갈까요? AI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좀 이제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네, AI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전략이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 지금 시장을 크게 짓눌렀던 요인들이 특히 AI 쪽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 특히 슈퍼마이크론 컴퓨터로 인해서 좀 주가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다만 AI에 대한 성장 기조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계속 AI 쪽에 대한 투자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전거래일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왔습니다만 매출에 대해서는 좀 다소 보수적이나 가이던스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서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살아있는 쪽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인데 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반도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결국 움직이고 2,700선을 뚫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굵직한 섹터가 함께 올라가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 연속적으로 나온 수급이 계속 지수를 이끌어가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중요한 건 수급이다. 앞서 하신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등 굵직한 섹터로 와야 2,700 위에서의 안정감도 누릴 수 있다는 포인트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애플발 이슈가 시장 안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품주도 강하기 때문에 잠시 후 점검할 건데 먼저 AI 관련주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폴라리스 AI, 플리토, 브리지텍, SP소프트 등이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변영애 대표님, 네. 펑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전반적인 이 AI 전략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점으로 좀 작용했다고 네. 좀 보고 있고 세부 전략들은 6월 5일에 좀 공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6월 5일에 이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세부적인 전략, 그래서 AI에 대한 전략과 여기에 관련된 디바이스, 그리고 출시 일정, 그리고 적용 요소들, 세부 스펙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수혜, 여기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 관점에서에 대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에 힌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출시 이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고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이 부품 수혜주들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AI 관련주는 약간 선반영된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우리 국내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 AI 관련주가 트렌드가 됐다라고 하면 네. 자연히 전선과 전력 이런 네네.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보면 또 전력과 전선이 별로 좀 좋지는 않아요. 여전히 좀 시차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전력기기와 전선주의 경우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하면서 지금 톤당 좀 $10,000 돌파 이후에 네. 대한 재료가 일종의 저는 좀 셀론 효과를 좀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수 이런 기대치 내지는 성장성을 모두 다 반영했다.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이후에 대한 이 이익 확정성들을 얼마만큼 더 크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좀 조정은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요. AI 플랫폼의 경우에는 좀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작년 우리가 3분기 내지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플랫폼 관련도 굉장히 주가 상승률들이 컸는데 지금부터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은 기대감이 아니라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의 상용화 일정이라든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성
이 부분이 제고되지 않으면 사실 이 재료에 의해서만 좀 일시적인 어떤 수급 반응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과 좀 연동되는 흐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봐야 되는 전선 전력기기 쪽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AI라는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은 섹터로 파생이 되고 있는 요즘 시장 아닙니까? 특히나 AI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컨콜에서도 다음 주 소비자가 좋아할 신제품 나온다. 이런 말들이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저희 AI 관련주 어떻게 보면 애플로 인해서 새로운 주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지금 컨퍼런스 콜 쪽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온디바이스 AI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동안 온디바이스 AI라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지난 1월, 2월 이제 삼성 S24가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약간 쉬어간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 애플도 함께 AI를 코멘트를 했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삼성과 애플 투톱이 온디바이스 AI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무라타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바닥을 쳤다. 그럼 바닥을 쳤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갤럭시 S24를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들의 이제 애플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된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애플 쪽에 대해선 수요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혹은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함께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함께 안으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물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긴 하나 결국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함께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애플 관련 AI 종목군에 온디바이스 AI가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는 제가 CES 때 정확히 기억나는데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테마로 되기 전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퀄컴이 가장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퀄컴의 실적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교롭게 변영인 대표한테 저희가 애플 관련 AI가 있다면 어떤 관련주가 있었겠냐라고 했더니 한 줄평을 주셨는데 그 한 줄평이 또 온디바이스 AI 네. 관련주를 주시하자라는 네네. 말씀이셨어요.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막상 이번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뭐 사실 온디바이스 개화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MLCC 그리고 이 스펙업된 카메라 모듈의 공급량들이 한 45% 정도쯤 증가됐는데 지금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들이 삼성전자 한 6,010만 대 정도를 출하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한 20%대를 좀 장악했고 이 부분이 글로벌 1위, 애플을 꺾고 1위에 좀 등극하게 된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지금 애플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게 사실 저는 호실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매량들은 10%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했던 실적 때문에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고 여기서 개발자 회의에 관련된 AI 전략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어떤 이 세부 스펙업들이 공개가 돼서 탑재가 된다. 그런다면 삼성전자향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부품사들보다는 애플향에 대한 부품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 굉장히 좀 좋았고요. LG노텍도 오늘 마찬가지로 한 5%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삼성전기가 있듯이 애플량 관련해서는 LG이노텍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보다는 애플량, LG이노텍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이 바라보는 애플 관련 AI도 한 줄평 저희가 받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의 기대감이 있다. 얼마나 있나요?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 줄평이 어.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게 애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때
앞으로의 청산진이라든지 혹은 신제품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봐야 하는 포인트인데 그동안 계속 기대를 했던 요소는 지난 1월부터 AI에 대한 코멘트를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대감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역시 그동안 애플 같은 경우가 AI 쪽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었지만 이제 점점 AI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결국 AI 쪽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살아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AI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당겨오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조금씩 올리는 것처럼 애플 역시도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 그리고 그 외의 그 기기들 역시도 AI를 좀 적용을 하게 되면서 좀 점유율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터운,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갈 만한 소비자층이 되게 두텁다라고 계속 지금 연거푸서 말씀 주시고 계신 게 아이폰에 대한 매력이다라고 주셨는데 혹시 AI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AI 관련주 좀 꼽아줄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애플 AI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안 돼요. 특히 네.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보기보다는 좀 이제 미국 쪽에서 찾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 잘 나오는 기업도 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실적 전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하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가 수혜를 받는 것에는 다소 제한적이고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서 더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셨네요. 참 애플 관련된 국내 수혜주를 찾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섹터 전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종목 한번 바로 좀 볼까요? 오늘 다시 보자 네이버. 이 네이버가 오랜만에 실적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변형 대표님. 네네. 네이버가 한국형 네. 대형 모델 챗 GPT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오늘 세부 실적이 관련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좀 다 체크하지 못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액이 10.8%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32.9% 좀 증가되면서 시장이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 안에서 주가 상승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이퍼 클로버 X에 관련된 수익성 이 부분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좀 증가했나라고 좀 판단해 봤더니 이 클라우드 부분은 한 1,170억. 여기서는 지금 이 수익화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성적표이긴 하지만 여기 25.5% 정도에 좀 증가됐던 부분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폭들이 한 45%에서 50%가량이 좀 증가됐다는 추이를 봤을 때는 그 성장률도 좀 미비하지만 이제 좀 시작점을 좀 갖고 있는 네이버의 어떤 이 하이퍼클로버 X의 경우에는 향후에 B2B와 연계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수익성들을 좀 더 다각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첫 술에 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에 이 정도의 실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여기서 뭐 이커머스 부분과 좀 연계해서 뭐 B2B 부분에 대한 사업 전략을 좀 확대시키고 광고 수익을 좀 더 증가시키는 원리로 좀 작용하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 뭐 생성형 AI 관련된 매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고 저는 하반기 한 35% 이상의 성장률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SM 인수 조건부 인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정리하면서 뭐 매수 매도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좀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우선적으로 SM 인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었는데 결국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를 해서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에 대한 유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이제 SM이라든지 좀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유통 쪽에 대해서 좀 마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SM 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앞으로 AI 쪽에 대해서 성장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주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나올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죠. 연 6회에서 3회에서 1.5회로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모양새에 있다 보니까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네이버의 실적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뜨겁지 못한 네.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위주로 말씀 주셨는데요. 전략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변영인 대표님의 전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주의 강세가 섹터 안에서도 눈에 띄어서 저희가 이 종목을 골랐던 건데요. 네이버, 카카오 실적 기조 확인.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격 전략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추세적으로는 지금 한 19만 5천 원대를 좀 더 상방 돌파한다면 네. 241선이 20만 3,7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일봉상의 주가는 좀 저점이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좀 기술주가 사실상 시장이 좀 추세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성형 AI 관련된 모멘텀이 지난 3분기 이후에 어떤 크게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지만 다만 네이버의 실적 전환 부분들은 지난해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 기조로 좀 더 선회됐다는 부분과 하반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B2B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은 여기에 연계되는 플랫폼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늘 벌었던 10원이 모델 20원, 30원으로 좀 더 금액이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연동성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가 분기별 단위에 대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는 241선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저는 분할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 좀 판단해 봤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 주가도 못 자연스럽게 봤는데 빼셨어요. 네. 카카오도 간략하게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고르세요라는 질문 자체를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유난히도 워낙 비등비등하게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카카오는 사실 뭐 비슷한 견주에서 뭐 이번에도 실적 기조는 조금 더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회사의 경영 리스크 부분 이 부분이 아직 뭐 최종의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가 좀 더 여기서 확정된 어떤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카카오뱅크의 운명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사업 재편이 사업 근간이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됐던 어떤 네. 리스크는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전략도 한번 봐야겠죠. 네이버에 대한 전략일까요? 카카오일까요? 아니면 인터넷 업종일까요? 금리 일단- 인하 기대감. 네, 두 섹터 두 기업 모두 좀 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이제 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네이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조금 더 네이버가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크게 회복이 되지 못했고 120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120선이라는 라인대를 강하게 뚫기 위해서 실적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나와야 하거나 혹은 그 네이버가 AI를 우리나라에서 장악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나와서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이 라인대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 다음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120선 라인대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라인대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네이버 실적 잘 나가고 카카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상반기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아요 하는데 주가의 흐름은 카카오가 더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제 수급 빈집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급털이, 빈집털이에 의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남아있긴 하나, 좀 개인적인 투자 의견으로는 여전히 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대표님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네. 각각의 이제 소회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네이버가 가는 길과 카카오가 가는 길이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략 한번 볼까요? 오늘장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먼저 변영인 대표가 준비한 전략 한 주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실적 희비에 유의하자. 최근 애플 관련 오늘 AI 부품주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뭐 높아진 기대치에 관련된 실적이 좀 부합하지 못하면 좀 악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경향들. 그래서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종료일은 5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실적 희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섹터, 특히나 굉장히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일부 소부장주의 어떤 실적 발표가 시장의 컨센을 좀 더 하회했던 흐름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낮아진 기대치가 단기적인 조정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 좀 보이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료기기,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를 반영시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희비에 관련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보세요, 그러면? 저는 포스코피치엠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지만 다소 양극 소재사 3사의 실적 추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 전기차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좀 더 상회했던 이익 개선, 전체적인 379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좀 발생시켰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양극재 판가 인하에 관련된 우려감, 그다음에 뭐 지난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의 어떤 반영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이익 기조가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포스코피치엠의 경우에는 M86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포인트. 그다음에 우리가 리튬 가격을 계속해서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킬로그램당 110.8위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어떤 시그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기중에는 한 킬로그램당 한 132원 내지는 150위안까지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 이를 판가로 환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2분기 후반 또는 3분기 초에는 양극 소재사가 바닥을 찍고 판가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익 기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되면서 상당한 이익 개선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실적 희비 유의하자.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라는 게 변영인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은 갑자기 승진하셨네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전략과 공략주가 지금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수급 여전히 보고 계시고요. 종목까지 좀 연이어서 들어볼까요?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 수급의 이탈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종목 이야기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쪽, 그러니까 저PBR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수급 이탈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그 이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보면 네이버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물론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LG생활건강, 포스코퓨처의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섹터들, 특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던 쪽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강자냐 혹은 신규 강자냐의 대결을 한번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3일간의 휴일을 조금 더 확인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높죠. 빅데이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높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수출입 동향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조금씩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게 테마성 혹은 이벤트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우주항공 쪽입니다. 세트랙 I라는 종목인데 물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움직이는 경향이 나와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우주항공청 설립이 일정이 5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려져 있는데 예산도 계속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 안 나와도 괜찮아. 계속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실제로 나오고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청 설립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받게 될 수주 잔고를 기대를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세트랙 I라는 종목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 1분기보다 기대되는 하반기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세트랙 I를 공략주로 추천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얘기를 제가 한 정말 짧게라도 좀 듣고 싶은데 반도체 종목을 보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사실 저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실적 장세 마무리 이후에 저는 다소 좀 조정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조정받고 난 이후에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제외한다면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좀 보이고요. 다만 저는 바이오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5월 30일 날 미국 임상 종양학회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해당 이 수급들에 대한 이 수급이 이제 과연 5월 이 실적 장세 마무리 이후에 어디로 좀 쏠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대비를 해보면 바이오 섹터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좀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아마케보다는 좀 더 양호한 종양학회에서의 기대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생각해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게 바이오군요.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김시은 팀장님도 저희 바이오는 정말 하반기가 더 기대될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이번 달에는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도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이 조금씩 나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 함께 움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루닛처럼 실제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혹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3월의 이야기 좀 생각을 해보면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면서 바이오 섹터 전부 다 우르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이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봐야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매출이 연결이 되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좀 기대가 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HLB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루닛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정조준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